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컨스트럭터 펑션과 클래스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의 DOM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DOM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줄임말이고, 저희가 이렇게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런 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을 오브젝트 모델 형태로 제어를 하고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효과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DOM을 사용을 하면 저희가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든지, 화면이 전환이 된다든지, 슬라이딩이 된다든지, 통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DOM을 사용하기 위해서 HTML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p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p 태그가 작성이 되는데 p에 id를 하나 줄 겁니다. 바로 title이라는 id를 하나 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p와 id 타이틀이 생성이 됐습니다. 네, DOM이라고 텍스트를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ul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이 ul에는 클래스를 리스트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안에 li는 곱하기 li에도 클래스를 아이템이라고 주고 곱하기 4를 해서 li 아이템의 4를 가진 li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li 클래스 아이템 곱하기 4를 하면 아이템 클래스를 가진 li가 4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음식으로 짜장면, 탕수육, 짬뽕, 볶음밥 이렇게 4개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a 태그로 https www.naver.com 해서 네이버로 이동, 이런 a 태그도 하나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태그 밑에 버튼을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버튼은 버튼, 그리고 id는 btn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네이밍을 할 때 풀네임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버튼 태그와 나중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그냥 btn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까지 생성이 됐고요. 다큐먼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main.js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내용을 다 지우고 DOM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자, DOM을 선택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에 일단 담을 거고요. 변수에 담을 거고, 타이틀. 아까 이 부분을 제가 타이틀이라고 아이디를 줬기 때문에 그냥 네이밍을 타이틀로 했습니다. 다큐먼트는 이 HTML 문서를 가리키고요. 이 문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 get element, 이 요소들 중에 id로 선택을 하겠다. get element by id를 하시고요. 괄호를 하신 후에 따옴표를 하고 거기 안에 id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id를 타이틀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 타이틀로 적게 되면 이 DOM이라는 p 태그가 오브젝트 모델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 타이틀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타이틀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p 태그가 선택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타이틀이라는 것을 저희가 중괄호로 한번 감싸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펼쳐서 열어보면, 타이틀이라는 걸 열어보면 이 타이틀 안에 이 DOM이라는 p 태그가 가진 속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위치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id와 텍스트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 요소들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열어보면 색깔은 어떻고 보더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런 오브젝트화된 속성을 저희가 제어를 함으로써 색깔을 바꾼다든지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타이틀에다가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타이틀에 저희가 분명히 여기 타이틀이라는 오브젝트를 얻어왔고 이 오브젝트 안에 스타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에 접근을 한 후에 스타일에 들어있는
컬러. 네.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스타일에 들어있는 컬러를 레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콘솔 로그 타이틀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면 글자는 일단 빨간색으로 정상적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한번 열어서 스타일을 확인해보면 스타일의 컬러를 확인해보면 레드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가 타이틀이라는 오브젝트의 스타일 프로퍼티의 컬러에 접근을 해서 레드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자, 도움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저희가 지금 하단에 작성을 했는데 이 스크립트를 잘라서 이 헤드나 상단에 위치시켰을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고 에러가 발생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HTML은 순차적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여기 스크립트가 불러와질 때 분명히 타이틀이라는 걸 찾아서 색깔을 바꾸라는 명령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불러와질 당시에는 현재 타이틀이라는 게 렌더링 되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스크립트를 하단에 넣게 되면 이 타이틀이라는 도움이 만들어지고 HTML 코드가 렌더링이 되고 그 후에 스크립트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타이틀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스크립트를 위에 놓고 속성을 differ나 asynch를 줌으로써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하단에 넣어놓고 asynch와 differ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단에 스크립트를 넣고 저장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타이틀만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클래스로 리스트를 줬습니다. 네, 이 클래스 리스트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nst 리스트는 document 클래스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lement by class elements입니다. 클래스 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리스트를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걸 불러와라. 그리고 출력은 요거는 잠시 콘솔 로그는 요거는 다시 타이틀과 리스트 두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출력을 했더니 리스트도 HTML 콜렉션으로 이렇게 반환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치 인덱스가 붙어 있어서 배열처럼 배열과 같은 형태로 반환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클래스 네임, 일단 여기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 개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id와 다르게 문서 내에서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UL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리스트가 지금 3개가 들어갔죠. 클래스는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클래스를 리스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3개가 반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를 통해서 선택하는 방법과 클래스를 선택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쿼리 셀렉터라는 것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쿼리 셀렉터를 사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by id인지 by class name인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아주 손쉽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개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const 타이틀은 document query selector를 하시고요. 쿼리 셀렉터를 하면 여기에 선택자를 써주셔야 돼요. 저희가 CSS에서 id에는 샵을 붙이고 클래스에는 점을 붙이는 것과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id 타이틀 그리고 리스트는 일단은 나머지 리스트들은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제거를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st 리스트는 document query selector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선택자인 점을 해주시고 리스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오타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query selector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약간은 UL 리스트가 약간 다른 형태로 반환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배열 형태가 아니라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쿼리 셀렉터를 사용을 하면 무조건 오브젝트 형태로 반환이 되고 단일 선택자, 그러니까 문서 내에서 하나만 있는 거를 선택을 할 때 쿼리 셀렉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템과 같이 다중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쿼리 셀렉터 all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 자꾸 오타가 나네요. all 이라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아이템을 해주시면, 그리고 아이템스를 출력을 해볼게요. 하게 되면 아이템스가 배열 형태로 노드 리스트로 배열과 같이 생긴 노드 리스트로 출력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반복문도 돌리고, 이러한 요소의 두 번째 거, 1번째 인덱스는 빨간색으로 바꾸고, 2번째 인덱스는 삭제시키고, 3번째 인덱스는 글자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열어보면 각각의 속성들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볶음밥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실제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버튼의 글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아이디를 btn으로 줬었죠. btn 다큐멘트 쿼리 셀렉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터 id btn을 선택을 하고요. btn의 inner 텍스트는 버튼이 아니라 영어로 버튼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돔이 제어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쿼리 셀렉터를 사용을 하면 사실 jQuery의 가장 큰,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했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돔을 선택을 할 때 아주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렇게 글자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jQuery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 네이티브한 코드, 그리고 ES6의 세련된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타일을 간략하게 입혀봤고요. 물론 백그라운드도 바꿀 수 있겠죠. 타이틀의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로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린,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서 사용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CSS 하듯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식으로 대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대쉬로 구분되는 속성 같은 경우에는 카멜 케이스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너 텍스트라는 걸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 P에 돔이라는 글자를 인풋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인풋 태그로 입력할 수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타이틀에 inner text 말고 inner HTML. 자, inner text와 inner HTML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nner HTML에 바로 이런 식으로 태그를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물론 이거 말고 태그를 create element를 해서 집어넣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input 태그를 넣고요. 타입은 텍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인풋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inner HTML은 이 타이틀이라는 돔 안에 HTML을 삽입시키는 것이고요. inner 텍스트는, 자, inner 텍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inner 텍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문자가 들어간다라는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inner HTML을 할 때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태그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템의 리무브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리스트를 리무브 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모두 삭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아까 리스트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요. 리무브를 하지 말고 이 리스트에 리스트를 그냥 그대로 다시 살려놓고 이 리스트에 탕수육, 짜장면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 first element child라는 게 있어요. first element child를 이번에는 리무브를 시켜볼게요. 그러면 짜장면이
메뉴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라스트 엘레멘트를 하게 되면 볶음밥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라스트 엘레멘트 리무브 대신에 inner html로 a 태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ner html을 해주시고, 자, a 태그 링크는 걸지 않고 링크라고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a 태그가 들어가면서, 자, URL을 열어보면 a 태그가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돔을 다룰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event listener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add event listener를 하시면 뒤에 첫 번째 인자에는 어떠한 행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클릭을 한다든지 마우스 올린다든지 마우스를 떠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두 번째에는 작동된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행위는 저희가 클릭이죠. 클릭 이벤트가 발송을 했을 때, 두 번째에는 저희가 실행되는 내용을 함수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함수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화살표 함수 형태로 넣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펑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반 함수 형태를 넣고, 자, 여기 안에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코드를 넣기 위해서 공간을 벌려주신 후에 alert 탕수육이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탕수육.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A 태그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데요. 그거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링크를 눌렀을 때 경고창만 띄우고 이동을 안 시키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A 태그를 한번 불러와야 되겠죠. 자, 이 A 태그에 클래스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는 네이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네이버를 주신 후에 돔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const 네이버는 document query selector 클래스 네이버. 자, 오타가 오늘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도 add event listener를 걸고요. 클릭 이벤트를 걸 거예요. 클릭 이벤트. 그리고 이번에는 화살표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함수를 작성을 하고 엔터를 쳐서 내용을 작성을 하는데 alert 네이버라고 작성을 하고요. 이동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네이버라고 알러트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 이동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이동이 안 되기 위해서 고유한 기능을 중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 객체를 받아와야 돼요. 모든 이벤트에는 이벤트 객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이벤트를 참고해서 이 이벤트를 어떻게 제어를 할지, 자, 이 이벤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 내용을 여기 인자 부분에, 파라미터 부분에 작성을 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벤트 또는 e로 많이 컨벤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e로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2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다시 콘솔로 이동을 해서, 자, 네이버를 누르면 이렇게 이벤트가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자, 볼 수가 없는데, 일단은 뒤로 돌아가서 콘솔 로그를 보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볼게요. prevent default라는 게 있습니다. 이벤트에 prevent default라는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서 이벤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네이버를 누르면 경고창은 뜨지만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prevent default.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언된 것이 예방이 됐기 때문이죠. 자, 콘솔 로그로 찍힌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이벤트에 마우스가 어떤 좌표에서 찍혔는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현재 이 클릭이 된 타겟은 무엇인지가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객체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드래그 이벤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HTTP 통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